두 번째 실패 사례로 하우스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는 저희도 툴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우스 오픈이 되고 입주자들이 다 들어오면은 오픈 파티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과 좀 친해지고 인사를 하고 그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끼리 집을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청소는 누가 하고 당번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도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집을 한 달에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신도림집이라고 4호집 사례예요. 저희 2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어머님이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청소하시는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여기 청소 진짜 못하겠어. 한 번 좀 와서 좀 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청소를 못하겠다고 하는가. 이제 현관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죠. 현관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들이 저렇게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안 본 건 아니에요. 계속 봐왔는데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관을 들어갔죠. 거실입니다. 거실에 여러분들 모두 같이 쓸 수 있는 테이블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테이블에 그들의 물건들이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당혹스럽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실 바닥하고 주방 바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쓰레기를 여기는 아파트거든요. 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매주 정해진 날짜에 버릴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했고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재활용 공간을 분명히 분리는 하긴 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틱, 여기 종이, 여기 비닐 분리는 하긴 했어요. 근데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청소를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행히 여기는 당산동 1호지처럼 화장실에 휴지가 가득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우스 관리를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관리가 될 거라고 그들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알았어요. 저희가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저분해도 우리는 사는데 지장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거 지장은 없죠. 근데 만기가 돼서 한 명이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집을 보고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초창기 때는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쉐어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요거 4호 집인가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쉐어하우스 자체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신도림이라는 자체가 위치가 이 집도 그렇고 굉장히 교통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쉐어하우스가 늘어나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공실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입주자들 전부 다 내쫓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려면 다 나가자. 내보내고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딱 2년이 됐고요. 임대인이 마찬가지 여기도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호집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면서 데미지를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좀 동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정리하자고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쉐어하우스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입주자가 발생이 되기 전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처럼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우스 운영 규정을 꼭 만드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주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오픈 파티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언급을 하면은 저희는 여러 개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이 이미 한 채가 있다거나 내지는 하나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라 하면은 운영 규정을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더럽게 해? 애들이 불편해하는데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살기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 너만 나가면은 우리 집 좋을 것 같다고 딴 애들이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약간의 물리적인 행사를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만 만약에 한 개 정도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은 그런 방식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입주자와의 입주 계약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게요. 요거는 저희가 실패 사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2015년 5월 달에 평택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보균자가 발생이 됐었고 그게 수도권으로 서울로 많이 올랐어요. 지방은 좀 덜 왔었고 그래서 메르스 환자 추가 발생, 국민들 불안해한다, 확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매일매일 떴었습니다. 2015년 7월 28일 기준 사망이 36명, 확진이 186명이라는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입주자와의 계약인데 이게 왜 나오느냐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쉐어하우스 평균 입주율이 1년 기준으로 91%였어요. 공실이 9%.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 46%로 떨어집니다. 전체 집에서. 저희 이때 한 달만 더 지나서 문 닫을 뻔했거든요. 데미지가 컸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저희 쉐어하우스 입주자들과의 입주 계약서를 쓰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입주자는 퇴실을 하기 30일 전에 퇴실 일자를 운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30일 전에 통보만 하면은 퇴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기 거주자들은 아니에요.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저희도 임대 체계액을 6개월 정도로 체결을 했었는데 6개월이 차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거의 지방에서 갑자기 직장을 구해서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부모님이 전화합니다. 아가야 서울에 사람이 다 죽는다더라. 뉴스에 보니까 맨날 사람 죽는다고 난리였는데 쉐어하우스 거기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위험한 것 같으니 빨리 그 집을 빠져나와. 그래서 실제로 많이 빠져나왔어요. 이 문구 때문에. 만약에 이 문구가 없었으면 좀 얘기가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메르스 사태를 겨우 극복을 한 다음에 다행히 그 이후에 다시 입주자들이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 입주율이 다시 정상화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서를 쓸 때는 문구를 명확히 했고 당연히 위약금 규정이라든가 만기 중이 아닌 경우 퇴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게 하는 거를 새로 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쉐어하우스가 저희 우리나라에 처음 쉐어하우스 도입된 게 약간 복지적인 관점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툴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들한테 편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뭐랄까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엄하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맞춰줘야 되는 걸로 내용을 바꿨어요.